안녕하세요. 범법인 리앤 파트너스 이승재 변호사입니다. 네, 이수정 변호사입니다. 정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방 캠페인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도 계속해서 발전하기 때문인데요. 보이스피싱 조직이 속이는 사람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이외에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예,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취급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서 이 가해자로, 즉 이 사기 행위에 가담하게 된 경우인데요. 바로 아르바이트인 것으로 믿고 일하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현금 수거책입니다. 정상적인 아르바이트 업무의 일환으로 돈을 받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일을 하였는데 법원은 이들에게도 무거운 형사처벌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대해서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리는 이유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되는 분들은 대부분 정상적인 업체에 취업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일을 하는 건데도 나중에 형사 입건이 되면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게 됩니다. 모르고 이용당한 건데 처벌을 받게 되면 너무 억울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예, 그런데 이를 달리 말하면 피고인이 모르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무죄를 줘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가 근절되지 않을 거고요. 따라서 당시 범죄인 것을 알았냐 몰랐냐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아르바이트 조건이나 상황 속에서 범죄인 것을 의심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정황 등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따져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통은 거액의 현금을 전달하는 일인데 대면 면접도 없었던 것이 대부분일 겁니다. 심지어는 가명을 쓰는 사례도 많으니까요. 이런 사정이 많을수록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유죄 판결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을 당하게 되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예, 이처럼 형법상 조문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게 벌금이 선고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대단히 특수한 사정이 없다면 아예 불가능하다고 보아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보통은 징역형이 선고되며 집행유예도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 현실인데요. 통상 1년 6개월 정도의 형량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으니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은 이렇듯 처벌 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재판에 가기 이전에, 즉 조사를 받을 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아지게 합니다. 예, 상담을 할 때 들어보면 경찰에 굳이 내지 않아도 되는 자료를 잘못 판단하셔서 내시거나 또는 하지 않아도 될 진술을 굳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을 한 다음에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미리 알고 조사를 받으시러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유죄 판결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피해자만큼 안타까운 것이 현금 수거책인 것 같은데요. 피해가 더 확대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잘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